자, 오늘은요 3장 의사표시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사표시장 3장은요 이렇게 크게 5개의 테마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진이 아닌 의사표시, 두 번째는 통정 허위표시, 세 번째는 착오, 네 번째는 사기 강박, 마지막이요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이렇게 5덩어리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시험에는 보통 2문항 정도를 매년 출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정 허위 표시에서 사례 문제로 거의 매년 한 문항, 여기서 한 문항을 거의 매년 출제를 하고 있고, 나머지 3개 영역에서 한 문항, 이렇게 해서 통상적으로 2문항 정도를 매년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문항 정도를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을 때는 3문항까지도 출제가 되기도 해요. 일단 2문항을 목표로 잡습니다. 2문항. 자, 그러면 의사표시의 개괄적인 내용을 먼저 보도록 합니다. 의사표시할 때 의사라는 단어를 쪼개볼까요? 의사. 의사를 밖으로 표출한다, 표시한다. 이때 의사라는 거는 뭐를 뜻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합니다. 내 생각. 그 생각한 바를 밖으로 뭐한 거? 표현한 거, 표출한 걸 말해요. 표출한 거. 그럼 보통은 일반적으로 어떠냐면 내 생각하고 표출된 게 맞아 떨어져요. 이게 보편적이고 일반적이죠. 그래도 어떤 상황이 개입이 되면 내 생각과 표출된 게 왜곡될 수 있어요. 왜곡돼서 다르게 드러날 수 있거든요. 자,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영역은 이 영역이에요. 내 생각한 바가 표출될 때 이게 왜곡돼 가지고 다르게 표출되는 경우가 있더라. 어느 경우냐? 바로 이런 경우예요. 4가지예요. 가령 예컨대 엄마가 아이한테, 애가 계속 공부를 안 하고 이러니까 엄마가 아이한테 너 집 나가버려라, 이렇게 화를 낼 때가 있죠. 집 나가버리라고. 이 추운 겨울에. 이때 애가, 순진한 이 중학생 아이가, 제가 아는 분은요 진짜로 딸한테 나가버리라고 그랬어요. 나가버리라고. 홧김에 한 거죠. 홧김에 나가라고. 표출은 이렇게 했어요. 표출은, 말은. 근데 진짜 속마음은 나가라는 건 아니거든요. 나가라는 건 아닌데 표출을 이렇게 해버리니까 애가 그걸 진짜 믿고 진짜 신발 벗고 나가버리더라는 거죠. 표출된 것만 보면 그래요. 진짜 속마음은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현실에 가끔 이렇게 내 생각한 바가 이렇게 표출될 때 다르게 표출되거나 왜곡돼서 표출되는 경우가 있어요. 가령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이제 오랜 계약 기간이 지속이 되다가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이렇게 했어요. 나가라고. 이때 주인 속마음은 뭐냐면 월세 올려달라는 거거든요. 월세 올려받겠다는 게 진짜 생각인데 말은 뭐라고 하냐면 방 빼세요. 방 빼. 그럼 방 빼라고 표출된 거하고 주인의 속마음, 생각하고는 다르게 표출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가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의사표시 영역입니다. 즉 내 생각한 게 표출될 때 이게 왜곡돼서 다르게 다른 형태로 표출되는 과정, 그 과정의 4가지를 우리가 만나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주제가 바로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되겠습니다. 자, 58페이지 보도록 합니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할 때 그 아닌의 의미가 중요해요. 진이 아닌의 뜻은 진이 없는 이라는 뜻이에요. 진이 없는. 자, 거기 아닌에다가 밑에다가 이 단어를 유념하셔야 돼요. 진이 아닌은 다른 말로 없는 이라는 뜻이다. 없는. 다른 말로 말하면 진이 가지고 안 가지고 했다. 진이 안 가지고. 진이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진이를 안 가지고 어떤 의사 표현을 했다. 이런 맥락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보고자 하는 이 진이 아닌 의사 표시는 표의자가 어떤 의사 표현, 생각을 표출을 했어요. 근데 그 표출할 때 표출을 했는데 그 표출된 속에 진이가 결여돼 있어요. 진이가 없는 상태예요. 진이가 없는 상태. 다른 말로 진이가 결여된 상태로 의사 표현을 했다는 얘기예요.
엄마가 애한테 표출을 했어요. 의사 표현을 했어요. 나가라고. 그 나가라는 말 속에 표출된 그 속에 진이가 생각이 진이가 여기 진이가 결여된 상태를 말합니다. 진이가 결여된 상태. 그래서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진이 없는 상태로 의사표현을 했다. 이런 맥락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주인이 임차인하고 오랜 임대차 관계가 지속이 되다가 이제 계약 기간이 종료될 쯤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요. 방 빼시라고. 근데 속마음은 월세를 올려달라는 거예요. 속마음은 월세를 올려받고 싶은 거예요. 속마음. 진이는 월세를 올려달라는 거고 밖으로 표출된 거는요. 진이하고 밖으로 뭐 한 거하고요. 표출된 거. 표시된 거하고 이게 왜곡돼 있잖아요. 진이는 월세 올려달라. 표출된 거는 방 빼라는 거죠. 이때 상대방 임차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저 주인의 속마음을 저 상대방이 눈치를 못 채면 읽어내지 못하면 표출된 대로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방 뺀다고 실제로. 그리고 이사 갈 준비하게 됐어요. 바로 이거예요. 내 생각, 이 의사 또는 이걸 진의를 밖으로 표출할 때 이렇게 표출할 때 이게 왜곡된 채로 표출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요. 이때 상대방은 그럼 어떻게 받아들이냐, 수용을 하느냐. 표출된 대로 수용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행위자가 의사표시할 때 일하는 사람이 자기 의사를 이렇게 상대편한테 표출을 할 때 이쪽을 표의자라고 그래. 표의자. 저쪽은 상대방. 이때 표의자가 의사표현할 때 자기 생각, 진의와 밖으로 표출된 표시하고 이게 다른 형태로 왜곡이 되어 있다. 이렇게 다르게 왜곡이 되어 있다. 이렇게 표출이 되면 이 상대방이 어떻게 수용을 하느냐. 1차적으로 상대방은 이렇게 수용을 할 수밖에 없다. 표출된 대로. 방 빼라고 연락이 와서 방 빼라고. 그죠? 속에 있는 마음은 월세 올려받고 싶은데 그러면 상대방은 1차적으로 원칙적으로 표출된 대로 즉 표시한 대로 수용을 한다. 그래서 이분이 한 의사표현은 법리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 표시한 대로 효력이 있다. 표시대로 유효이다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표출된 대로. 그래서 107조 1항 보아요. 107조 진이 아닌 의사표시. 이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다른 말로 그 밑에 아닌이라는 단어에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진이를 안 가지고 했다는 거죠. 진이 안 가지고. 다른 말로 진이 없는 의사표현을 했다. 똑같은 맥락. 그리고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아닐 삐자를 써서 비진의 표시 이렇게 불러요. 비진의 표시. 아닐 삐자를 앞으로 뽑아서 비진의 표시. 자기 진심을요. 자기 신심을 숨겨놓고 다르게 표출한 형태. 누가? 표의자가. 그래서 이거를 단독 허위 표시라고도 표출을 해요. 단독으로 허위로 이렇게 표출을 한 거죠. 속에 있는 속마음은 숨겨놓고 겉으로는 다르게 표출을 하고 있죠. 단독으로 허위로 표출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어쨌거나 일단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이렇게 불러준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비진의 표시라 이렇게 불러줍니다. 아닐 삐자를 붙이면 되는 거예요. 진이가 있는 거예요? 결여된 거예요? 진이가 없이 결여된 상태. 진이를 안 가지고 의사표현한 형태. 그럼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한다? 일단 유효로 처리한다. 유효로. 그 말은 상대방이 표의자의 속마음을 저 진이를 알아채지 못했다. 즉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이다. 상대방이 선이이고 무과실이다. 몰랐다는 얘기죠. 몰랐다. 상대방이 몰랐다. 그러면 표출된 대로 유효. 그런데 예외적으로 상대편이 저 속마음을요. 읽어버렸어. 알아버렸다는 거죠. 알았다. 그러면
표출된 거는 무시하고 이 표출된 거는 허위죠. 허위. 가짜고 이건 가짜고 진짜 이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속마음을 읽어버리면 이 표출된 거는 무효 처리됩니다. 그래도 우리민법 107조 단서 볼까요? 그러나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다. 효력이 있다는 뜻은 무슨 뜻? 유효하다. 뭐한 대로? 표시대로 위에다 써보실까요? 알고 한 것이라도 그 문맥에 생략된 바는 표시된 대로. 표시한 대로 유효이다 이런 뜻. 요 맥락을 하나 넣어주시면 더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실 거예요. 효력이 있다는 유효이다라는 뜻. 그리고 위에다 써주세요. 이게 원칙이다. 원칙. 그러나 이제부터 단서죠. 그러나 단서. 예외를 단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단서.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여기에 별 3개 할게요. 여기다 파란색으로 이렇게 파란색으로 별 3개 할게요. 진이 아님을 누가 알았을 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유효 무효? 무효로 됩니다. 그럼 문맥상 2개로 압축이 되는 거죠. 상대편이 얘 속마음을 못 읽었다. 표출된 거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몰랐다 이거죠. 몰랐다. 선의 무과실이면 유효. 이걸 뒤집으면 선의를 뒤집으면 뭐가 돼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러면 무효 처리. 오케이. 그래서 비진의 표시는 법리적으로 이렇게 해결이 된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이 첫 번째 맥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맥락. 그래서 비진의 표시, 이 진이 아닌 의사 표시는 진이를 안 가지고 한 거니까 비진의 표시 이렇게 부르는데 이 맥락인즉슨 이런 거야. 속과 이분의 속마음하고 겉으로 드러낸 게 왜곡되어 있어서 다르다. 사람이 말이야 속 다르고 겉이 달라. 왜곡이 돼서 이게 속과 겉이 왜곡이 되어 있죠. 그죠? 네. 와이프가 남편한테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술을 계속 먹고 들어오면 와이프가 남편한테 가 죽어버려라. 말을 이렇게 표출할 때 있죠. 속마음은 그게 아니죠. 바로 이런 경우가 비진의 표시예요. 속과 겉이 다르다고. 그러니까 진짜 죽으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표출된 바하고 이 진이하고가 일치하지 않은 형태를 바로 비진의 표시라고 해요. 자, 그럼 여기서 구체적으로 진의의 의미를 좀 따져보지요. 58페이지. 자, 이제 개괄적인 의미, 문맥은 이해가 됐고 이 비진의 표시를 이렇게 표출했을 때는 법리적으로 이렇게 유효하고 무효 2개로 정리가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이 출제 대상이에요. 비진의 표시는 표시한 대로 유효가 원칙이다, 무효가 원칙이다. 유효가 원칙이다. 진이 아닌 의사 표시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빈출입니다. 빈출. 자, 그럼 두 번째 여기서 이제 탐구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부분은 진이란 그럼 도대체 법리적으로 어떤 맥락으로 이해가 될 거냐? 진이라는 맥락이. 가령 A가 아파트를 여자한테 사귀는 여자한테 줄 마음 없는데 진이는 없이 아파트를 증여하겠다고 의사표시했다. 진이 가지고요, 진이 없이요. 없이니까 진이 결여된 거죠. 진이 없는 이런 표현을 하면 이분의 의사표현은 법리적으로 어떻게 규제가 되느냐? 표출한 대로 유효이다. 줘야 된다, 아파트. 줘야 된다고. 진이 없이 했어도 줘야 된다. 왜? 상대방은 이걸 믿거든요. 그래서 B는 이 등기를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럼 이걸 뒤집으려면 이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이 표의자가 뒤집어 엎어버리려면 뭐를 증명해야 될까요? 상대편이. 이 여자친구가 내가 진이 없었다는 거를 이 상대편이 뭐 했다고? 알았다는 거.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라는 거를 누가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표의자가 이거를 증명을 해버리면 무효로 뒤집을 수 있다. 여기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라는 거는 누가 증명을 해야 되느냐? 증명 책임이 생겨요. 입증 책임이라고 그래. 입증 책임. 누가? 무효를 주장하는 A가 이거를 입증해야 된다. 무효 주장자께서 입증하십시오.
자, 그래서 이 부분 1번 주제에서는 원칙과 예배 두 개를 정리하시고 입증 문제까지 끌고 가시면 완벽한 분석. 두 번째는 진이란. 여기서 진이란 맥락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 이 문제 볼게요. 진이란. 자, 교재로 오셔서 볼까요? 교재에 58페이지 의사 요건에 보면 01번은 의의, 02번에 요건 문제가 나와 있죠. 요건에 반가로 1번 볼까요? 반가로 1번에 진이란 이런 표현이 나오죠. 여기 진이란. 자, 그 부분에 별 3개 할게요. 파랑색으로 별 3개 들어갈게요. 이렇게요. 요 부분 별 3개, 여기 별 3개. 두 군데를 핵심으로 학습 포인트를 잡으시면서 흘러나가시면 되시겠습니다. 진이란 특정한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 표의자의 생각을 말한다. 표의자의 생각에 이렇게 가로 넣어주실까요? 진이가 뭐냐고요? 표의자의 생각을 진이라고 그래요. 어떤 의사표현을 하려고 그러죠? 하려고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진이라고 얘기한다. 이걸 말하는 거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바, 표의자께서 진정으로 뭐하는 바, 원하는 바, 이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출제 맥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인들은 법을 공부하기 전에 일반인들은 진의가 뭐야? 이거지 이거 내가 정말 원하는 거. 그거 아니라고. 요게 진의가 아니라고. 내가 정말 원하는 건데 이 원하는 거는 진의가 아니라 희망사항일 뿐이라고. 희망사항. 거기다 적어주시면 유용한 팁이 될 거예요. 희망사항은 진의가 아니다. 내가 원하는 거 꿈꾸는 거. 그 꿈꾸는 거는 희망사항이고 진의는 내 생각이야. 내 생각. 가령 내가 기업에 취직할 때 연봉을 얼마 받고 싶으냐고 사장님께서 저한테 물어봤어요. 이때 내가 정말 바라는 거는요. 내가 정말 마음속에서 꿈꾸고 바라는 거는 연봉 3억이에요. 3억이에요. 3억. 그건 내가 정말 원하고 희망하는 거죠. 희망이죠. 그런데 나는 경험도 일천하고 능력도 일천해요. 그래서 내가 그 계약서에다가 희망연봉란에다가 내 마음속에는 3억이지 3억. 3억을 땡겨 받고 싶은데 내가 적은 거는 4,900이다. 4,900. 그럼 4,900이 내 생각이죠. 바로 진이란 이걸 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 4,900만 원 받고 싶어. 4,900만 원. 희망연봉은 내가 정말 바라는 건 이거지만 이거는 택도 없는 거야 나한테. 이걸 버려버리고 내가 얼마로 썼어요? 4,900으로 썼죠. 그럼 이게 내 진이다. 그래서 진이라는 개념 속에서 뭐를 빼버리실 것? 정말 내가 원하고 희망하는 뭐. 이 희망하는 바는 법리적으로 진의로 보지 않아요. 이걸 진이라고 그래요. 표의자의 생각. 내가 월급을 얼마 받아내겠다는 생각. 그 다음에 내가 차를 누군가에게 증여로 넘겨주겠다는, 증여를 해서 넘겨주겠다는 생각. 이 생각을 진이라고 한다고 해요. 두 가지 맥락 짚으셨습니다. 자, 그래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진이란 특정한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 표의자가 그 당시 가졌던 생각. 거기다 써주실까요? 조금 더 추가하면 그 당시에 보유한 생각을 진이라고 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마음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바라고 염원하고 희망하는 것, 바라고 염원하고 희망하는 바, 이거는 진의가 아니올시다라는 거. 꼭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험에는 어떻게 나올까요? 진이란 표의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바를 말한다. 이러면 이거 바로 X. 오케이. 자, 그러면 반가로 2번에 진의 여부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문제되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반가로 2번에요. 반가로 2번에 보면 동그라미 1번 나오죠. 진의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할 때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자, 그 진의 여부가 문제되는 게 1, 2, 3, 4 네 가지 케이스가 있죠. 자, 이 네 가지에 대한 탐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서 그 진의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세요. 이렇게. 진이 가졌냐 안 가졌냐 옆에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아주 유용한 팁이 되어요. 표의자가 어떤 말을 했어요. 어떤 표현을 했어요. 그 표현 속에 진위를 가졌냐 안 가졌냐 요거를 핵심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풀어내시면 되어요. 너 진위 가지고 한 거야? 아니, 나 안 가지고 한 거야. 자, 그럼 여기 볼까요? 진위를 안 가지고 해야. 진위를 안 가지고 했다. 그러면 무슨 표현이 되는 거죠? 진위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이 되는 거고. 오케이. 진위를 가지고 하면. 진위를 가지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위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이 안 되는 거네요. 여기 헷갈리실 거예요. 이렇게 옮겨 적어볼까요? 너 진위 가지고 한 거야? 아니, 나 안 가지고 한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보실 때 진위 아닌 의사표시, 진위 아닌 의사표시에 여기 해당이 되려면, 즉 비진위 표시에 해당이 되려면 위에 거 밑에 거 어느 거? 밑에 거죠. 진위를 안 가지고 해야. 안 가지고 하게 되면 무슨 표시가 되는 거죠? 진위 있는 아닌, 진위 아닌 의사표시. 여기 해당이 되는 거죠. 여기에 해당이 된다. 즉 비진위 표시가 성립하는 거죠. 비진위 표시가. 어떻게 할 때? 진위를 안 가지고 했을 때 안 가지고. 그럼 여기는요. 표의자가 B에게 증여를 했어요. 증여를. 아파트를 증여한다고 의사 표현해서. 그런데 그때 진위 안 가지고 했어요. 진위 없이 하면 바로 비진위 표시가 성립한다. 그런데 거꾸로요. 진위를 가지고 하면. 진위를 가지고 있었어. 그 당시에 그게 진위를 가진 상태였어. 그러면 뭐가 될까요? 잘 보세요. 여기가 지금 많이 어려운 부분. 수년간 강의하면서 제가 여러 번 느끼는 건데 이 부분이에요. 진위를 가지고 했다. 나 줄 생각 가졌어. 진위였어. 그게 진위였어. 진위 가지고 얘한테 준다고 한 거다. 그러면 진위를 가지고 했다는 말은 뭐가 될까요? 진위 아닌 의사표시. 여기 해당되나요? 해당이 안 되나요? 해당 안 된다고. 해당 안 된다고. 왜 해당이 안 돼요? 진위를 가지고 했으니까. 가지고 하면 비진위 표시에 엮이지 않아요. 비진위 표시에 엮여서 여기 해당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위를 안 가지고 해야만 진위 아닌 의사 표시에 성립이 이루어집니다. 오케이. 자,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고요. 굉장히 힘들어하고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에요. 이 두 부분. 그래서 비진위 표시죠, 이거. 진위 아닌 의사 표시를 무슨 표시요? 비진위 표시라고 그래요. 비진위 표시에 해당이 되려면 비진위 표시가 성립하려면 여기 성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위를 안 가지고 해야 된다. 만약 진위를 가진 상태였다면 어떻게 결론? 비진위 표시가 아니다. 오케이. 비진위 표시가 아니다. 이렇게 정리의 맥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그라미 1번 볼게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보도록 합니다. 동그라미 1번은 어느 여백에다가 아무거나 이렇게 사례를 좀 적어주시면 좋아요. A가 B에게 증여한다는, 부동산을 증여한다는 표시를 했다. 근데 이 표시가 표의자가 자기가 원해서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뭐에 의해서? 부당한 강압에 의해서 증여를 한 거예요. 강압에 의해서. 예컨대 상대방이 국가기관이었어요. 국가기관에서 협박을 해서 이쪽한테 협박을 해서 전 재산을 국가에다가 증여를 해라. 증여를 해버려라. 증여를 하면 네 목숨을 살려줄 거고, 증여를 하지 않으면 너 어떻게 될지 모른다.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협박을 했다. 강압을 했다. 누가? 상대방인 국가기관이.
강압에 의해서 상대방의 부당한 강압, 외압에 의해서 외압에 의해서 A가 부동산을 B에게 증여를 하는 과정이야. 증여를 하는 과정. 전 재산을 증여를 해라 국가에다. 전 재산을 뺏어가는 과정이죠. 뺏어가는 과정. 이때 표의자가 고민이 되겠죠. 전 재산을 지금 달라는 건데 전 재산을. 안 줘버리면 간단하죠. 안 줘버리면 간단. 그런데 지금 국가기관 쪽에서 외압을 하고 있어요. 정보기관을 통해서. 전두환 씨가 합수부를 만들어서 정권을 찬탈하면서 이렇게 개인한테 이렇게 강압을 한 사안에서 표의자가 증여를 하느냐 마느냐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 뭐냐. 우리 가족도 살고 나도 살기 위해서는 증여를 안 하면 나는 쥐도 새도 모르게 없어질 수도 있어. 그래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증여를 하기로 안 하기로. 하자. 증여하자. 그래야 내가 살고 우리 가족이 살아. 가족을 뭐 하려면 살리자. 가족을 살리자. 그러면 우리는 최선의 선택이 뭐냐? 증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비록 강압이었지만 국가기관의 외압이나 강압이 이게 작용을 했지만 이 외압이나 강압 이쪽에서 작동을 한 거예요. 비록 강압에 의해서 내가 증여를 선택을 한 거죠. 선택을 했어요. 이때 증여를 하기로 안 하기로. 하자고. 증여하자고 말자고. 증여하자. 증여를 하자고요. 증여를 하자. 그 말은 뭐야? 증여를 하겠다는 진위를 가진 거예요? 안 가진 거예요? 가진 거지. 가진 거. 증여하겠다는 의사. 증여를 하자. 주자라는 거죠. 주자. 우리 부동산을 줘버리자. 그럼 증여하겠다는 의사가 결여된 거예요? 결여된 게 아니에요. 증여하겠다는 의사가 결여된 게 아니라 이게 최선의 선택이다. 우리가. 증여하자고. 경상도 말로 줍비라고 그러죠. 줍비라. 줘버리라고. 차라리 줘버리자. 그 말인즉슨 표의자한테는 증여의사가 결여된 거예요? 가진 거예요? 증여의사를 가지고 한 거예요? 안 가지고 해야 되는데 가지고 했다는 거죠. 증여의사를 가지고서 뭐를 한 거예요? 증여하겠다는 표시를 한 거예요. 오케이. 여기에 맥락이 있어요. 여기가 맥락. 증여의사를 안 가지고요? 가지고 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한 거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표시는 A가 국가기관에 자기하고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증여를 하기로 결심을 하고 줍비라 여기다 써보세요. 줍비라. 경상도 말로 뭐라고요? 줍비라. 줘버리자 이거죠. 그런 의사를 가지고 증여를 하면 이 의사 표시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진이 아닌 의사 표시인 거예요. 진이 아닌 의사 표시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진이 아닌 의사 표시 해당되는 게 아니라 해당 안 된다. 진이 아닌 의사 표시 해당되지 않는다. 왜? 진이를 가졌기 때문에. 따라서 그 말인즉슨 비진의 표시에 해당됨, 해당 안 됨. 해당 안 된다. 오케이. 두 번 말이 꼬여져 있어요. 안일비자에서 꼬여 있고 여기에 또 꼬여 있어요. 그럼 부정이 이중으로 된 거니까요. 부정이 두 번 되면 긍정이 되죠. 긍정. 왜요? 진이를 가지고 했으니까. 나 진이 가지고 한 거야. 왜?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는 줘버리기로 결심했어. 그 표현은 뭐야? 진이 아닌 의사표시. 여기 해당이 된다? 해당 안 된다고. 왜 안 된다? 증여할 의사가 결여된 게 아니라 증여의사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여기 별표. 자, 이제 연결해 볼게요. 비록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 하여도 표의자가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를 하기로 하고의 삼각형 하기로 밑에다 써주시면 되죠. 증여의사를 가지고 줬다. 다른 말로 줘버리자. 그에 따라 증여의사 표시를 했죠. 그러면 내심의 효과의사, 증여하겠다는 내심의 효과의사를 다른 말로 비틀어 표현하면 환원하면 진이가 결여된 겁니까? 결여된 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뭐에 해당된다? 마지막에 빠져 있어요. 우리 책에. 진이 아닌 의사 표시에 해당 안 된다.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진이 아닌 의사 표시 해당됨, 해당 안 됨. 다른 말로 비진의 표시가 아니다.
비즈니 표시 아닌 거지, 아닌 거지. 왜 아닌 거지? 나 줄 생각 있었어. 우리 가족을 위해서는 줘버리고 우리 가족 살리기로 했어, 내가. 오케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강압에 의해서 재산을 누군가에게 증여한 거는 그게 비록 강압일 뿐인지 강압이 있는 거지 이 의사표시는 진위를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뭐다? 비진위 표시에 해당 안 된다. 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강압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A는 비진위 표시로는 다툴 수 없어요. 비진위 표시 해당이 안 되니까 이거 가지고 다툴 수 없거든요. 그럼 뭘로 다투냐? 강압에 의해서 내가 부동산을 뺏긴 거는 취소사유다. 이거는 하자 있는 표시니까요. 하자 있는 의사표시니까 뭐 할 수 있다. 이거는 취소로 다툴 수 있다. 취소 문제가 생긴다. 취소 문제. 뭐엔 해당 안 되고요. 비진위 표시 가지고는 다툴 수 없다. 이렇게 압축 정리하시면 마무리. 자, 그러면 두 번째 동그라미 2번이요. 최선이라고 판단한 의사표시.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않았어도 당시 상황에서 그걸 뭐라고 판단했느냐.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최선이라고 판단해서 의사표시를 했다. 최선이라고 판단했다에 밑줄 그어볼까요? 사표를 내는 게 최선이었다. 왜?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해서 사표 낼 수밖에 없어. 인원 감축 중이야. 사표 내기로 결심을 했어. 왜? 이게 최선이니까. 이때 사표 낸 거는 내가 사직서를 던진 거는 내심의 효과이사가 결여된 건가 아닌가요? 결여된 게 아니죠. 그러니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위에 최선이라고 판단한 의사표시 위에는 이렇게 적어볼게요. 동그라미 2번은요. 구조조정 상황에서 직원이 중간에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중간에 사직서 제출한 행위. 이 중간에 사직서를 제출한 이 행위는 사직서를 내겠다는 진위, 사직을 하겠다는 진위를 가지고 한 거야, 안 가지고 한 거야? 가지고 한 거네.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안 가진 거야, 가진 거야? 나 가졌어. 가지고서 사표를 낸 거야. 그러니 사직 의사를 가지고 했으니까. 사직 의사를 가지고 하면 어떤 의사를 가지고 한 거니까 뭐에 해당 안 됨? 비진위 표시에 해당 안 됨. 오케이. 그래서 중간 사직이요. 중간 사직은 소위 말하는 명예퇴직이죠. 이거는 비진위 표시가 아니에요. 왜요? 사표낼 의사를 내가 가진 거예요. 내가 보름 동안 2달 동안 심사숙고한 거거든. 때려치기로. 이 회사 때려치기로. 그래서 중간에 퇴직금을 받고 내가 나온 거. 이 행위는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서 최선이라고 판단해서 한 거니까 이거는 비진위 표시에 엮이지 않는다. 비진위 표시에 엮일 수 없다. 다음 동그라미 4번이요. 4번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2번, 4번 똑같죠. 동그라미 4번이요. 근로자가 자의로 제출한 중간퇴직. 이 중간퇴직은 사표낼 의사를 가지고 한 거죠. 사직할 의사를 가지고 한 거. 그래서 비진위 표시에 해당됨, 해당 안 됨, 해당 안 된다. 오케이. 나머지 3번 있습니다. 3번만 삼각형 하실게요. 삼각형. 3번 소개해드립니다. 3번. 자, A가 지금 돈이 너무 필요해서 놀부가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는 놀부가 돈이 너무 필요해서 은행 가가지고요. 대출을 받으려고 그랬더니 은행 측에서 고객님은 한도 초과시라서 대출이 불가능하옵니다. 한도 초과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놀부가 흥부한테 가서 부탁을 했죠. 흥부야, 왜? 형, 왜 형? 야, 네 명의로 대출 일으켜줘. 뭐 해달라고? 내 명의로? 안 되는데? 그거 내가 다 갚아줄게. 내가 다 갚아주지. 갚는 건 내가 갚고 명의만 네 명의로 대출만 받아. 갚는 건 내가 다 갚을 거니까. 이렇게 해서 흥부가 이 은행에 찾아가서 대출을 일으킨 거죠. 대출. 그럼 대출 서류에 명의자는요. 채무자로서의 명의자는 누구로? 흥부죠. 얘가 명의자. 얘를 명의자로 해서 대출 서류에다가 얘가 가서 도장을 찍고 서명 날인한 거죠. 이렇게. 얘가 서명하고 날인했어요. 누구 명의로? 흥부 앞으로. 돈을 사용하는 사람은요. 실제 사용자.
즉 경제적인 이익, 경제적인 이득은 누가 누리고요? 얘가 누리고 법률적으로 명의는 예명의로 대출을 일으킨 거죠. 그럼 은행 측에서는 누구랑 거래를 한 거냐? 이 명의자인 흥부하고 거래를 하게 된 거죠. 그럼 이 대출금 10억에 대한 법적 책임은 누구한테 묻게 되느냐? 바로 명의자에게 책임을 묻게 된다. 그럼 명의자가 이 대출서리에 서명한 거. 얘가 대출서리에다 가서 서명한 거는 이 대출금 10억을요. 대출금 10억을 갚겠다는 의사를 갚을 의사를 가지고 한 걸까요? 안 가지고 한 걸까요? 가지고 한 거지. 가졌으니까 여기다 서명을 한 거지. 따라서 대출서리에 흥부가 도장을 팡팡 찍고 서명날인했다. 이 말은 갚겠다는 의사를 어떻게 해요? 가지고 한 거예요. 갚을 의사를 가지고 서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 갚을 의사를 가지고 한 거니까 뭐냐 이건? 비진입 표시가 아니다. 오케이. 그럼 누가 책임진다? 명의자 네가 책임이야. 네 책임이야. 네가 명의를 빌려준 거잖아. 놀부를 위해서. 네 책임이야. 네 책임. 왜? 갚을 의사를 네가 가지고 한 거야. 가지고. 그럼 은행 측에서는 누구한테요? 명의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청구하겠죠. 이렇게. 오케이. 왜? 갚을 의사를 가지고 한 거는 네 책임이야. 이때 이 흥부가 내가 이렇게 의사표시한 거는 비진입 표시에 해당한다고 다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진위를 가지고 한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세 가지 항목이죠. 첫 번째는요. 강압에 의해서 증여를 한 것. 두 번째는요. 중간에 사직서 제출한 행위. 세 번째는요. 명의를 딴 사람을 위해서 대여해 주는 이 행위는 다 비진입 표시로 엮을 수 없다. 즉 비진입 표시 해당이 아니 되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다음 59페이지 03번의 효과. 이건 다 이미 마무리가 되었어요. 비진입 표시는 1번 원칙 유효이다. 언제? 상대편이 모르면. 상대편이 진이 없다는 것. 진이 없다는 것을 상대편이 모르게 되면 선의 무과실이면 유효. 기출문제. 원칙 유효라고 그랬습니다. 다음 예외적 무효 뒷장이요. 60페이지. 예외적 무효에 별 3개 해주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상대방이 언제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알았거나니까 여기가 또는이라는 거 요거 놓치시면 안 돼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이야.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둘 중 하나에 걸리면 무효. 선의이고 무과실은요. 엔드죠. 엔드 여기는. 둘 다죠. 둘 다. 선의이면서 무과실.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이거는 유효가 되는데 여기는 거꾸로예요. 오화예요. 오화. 둘 중 하나에 걸리면 무효. 이때 입증을 누가 하느냐. 입증 책임이요. 세 번째 줄의 별표.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해내야 된다. 오케이. 다음 04번에요. 적용 범위 하나 요거 마무리하시면 돼요. 그래 비진입 표시는 1번 항목, 2번 항목, 3번 항목. 세 가지만 엮어내시면 마무리 되겠습니다. 나머지는요. 다 던지셔도 돼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비진입 표시가 비진입 표시가 언제 적용이 되느냐? 적용 범위 문제입니다. 적용 범위. 이 적용 범위에선 자,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볼게요. 첫째요. 단독 행위. 이 비진입 표시는 보통은요. 계약에 쓰이거든요. 계약에. 나하고 얘하고 증여 계약을 했다. 근데 내 증여할 때 진위 없이 했다. 증여 계약. 그런데 계약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단독 행위에도 써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왜 단독 행위를 쓰느냐? 표의자가 여기 보세요. 단독으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거는 나 혼자서 단독으로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요? 단독 행위에도 비진입 표시는 쓰일 수 있는 거예요. 그 점에 별표합니다. 그래서 비진입 표시는 단독 행위에도 적용 비적용 적용이 됩니다. 예, 옆에 기출 표시할게요. 기출 22에 24의 기출. 단독 행위에도 적용이 안 돼요? 적용돼요. 적용됩니다. 왜? 혼자서 거짓말한 거니까 적용되어요. 두 번째 쌍거리 2번 가족법상의 법률행위 예컨대 신분행위 혼인을 했는데 두 사람이 둘 다 진위가 없었어. 결혼할 생각이 진위가 전혀 없이 결혼했어. 이거는 무효예요. 비진입 표시에는 가족법상의 행위 특히요 혼인이나 이혼 같은 행위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럼 어디에 적용이 되느냐? 재산상 거래, 재산상으로 거래하는 행위에 주로 쓰이게 돼요.
또 하나 적용 안 되는 영역이 바로 공법행위예요. 여기다 적어볼까요? 가족법상 행위 그리고 공법행위에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사표를 제출하는 행위는 사법상의 재산상 거래하고는 관련이 없죠. 내가 친구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는 행위, 이거는 개인 간의 사적 거래죠. 이때는 비진입 표시냐 아니냐 이걸 따지게 되는데 공무원이 국가기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사법행위가 아니라 공법행위죠. 이런 공법행위나 소송행위에는 이 의사표시 규정은 쓰이지 않는다. 공법행위 또는 소송행위 여기에는 적용됨 비적용됨 비적용이다. 두 가지 영역이요. 공법행위 주로 누가요? 공무원이 사표를 제출하는 행위 또는 소송행위 여기에는 비적용된다는 사실. 공법행위에 여기 동그라미 하나 할게요. 마지막 남아있는 것이 대리권 남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대리 파트에 가시면 연결이 되실 거예요. 일단 대리권 남용도 적용이 된다는 거. 이것만 이렇게 체크합니다. 그러면 비진입 표시가 적용이 되는 영역은 두 개 영역이에요. 단독행위 영역과 대리권 남용. 두 가지 영역에만 적용이 되고요. X를 하자고. X를 어디다요? 여기는 적용이 안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비진입 표시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그럼 밑에 기출지문 OX를 통해서 바로 확인 연습 들어갈게요. 바로 제 강의의 모토는 그날 공부한 부분을 바로 기출문제하고 바로 마무리를 지으면서 실력을 바로 업그레이드하는 이런 형태로 강의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심화학습에서는 심화과정 촬영 과정에서는 A급 테마만, 즉 시험에 거의 매년 출제된 A급 테마만 바로 정리를 하고 문제풀이하는 과정으로 두 과정으로 해서 민법을 2단계로 그냥 마무리 지어버릴 생각입니다. 보통 프로그램에 오면 여러 단계를 거쳐서 프로그램이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2단계로 그냥 딱 마무리 지어버릴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과정, 기본 과정에서는 전반적인 포인트를 잡아내고 심화 과정에서는 A급 테마만, 시험에 잘 나온 A급 빈출 테마만 딱 뽑아가지고 집중적으로 정리하고 이론 정리하고 바로 기출문제까지 마무리 짓는 과정으로 이렇게 두 단계로 프로그램을 간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출지문 OX의 첫 번째 항 진위 아닌 의사표시는요. 상대방과 통정 허구하는 거예요? 통정 없이 하는 거예요? 통정 없이 혼자서 하는 거. 혼자서 단독으로 하는 거예요. 순 우리말로 저는 이렇게 표현해 이걸 혼자 뻥이라고요. 혼자 뻥. 비진입 표시는 어떻게 한 거예요? 혼자서 뻥친 거예요. 혼자 뻥. 통정 어휘 표시는 어떻게 한 거예요? 둘이 뻥. 둘이 짜고 뻥친 거고. 그럼 정리가 되시나요? 비진입 표시는 얘 혼자서 속과 겉이 다르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통정 어휘 표시는 두 놈이 짜고 한 거죠. 짜고 허위로 한 거예요. 두 번째 지문. 비진입 표시는 진위와 표시의 불일치를, 이 진위와 그 표시가 다르죠. 왜곡돼 있죠. 왜곡돼 있어요. 진위 다르고 표시 달라. 표출된 거 달라. 얘 알아 몰라? 알고 하지. 알고. 속과 겉이 다른 거 얘 알고 있어. 알고. 그죠? 엄마가 애한테 나가 죽어버리라고. 속과 겉이 다른 걸 얘 알고 하죠. 알고 하면 비진입 표시, 모르고 하면 착각이야. 착오예요. 오케이. 세 번째 지문이요. 비진입 표시는 표시된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유효가 원칙, 무효가 원칙. 유효가 원칙이다. 오케이. 19의 24의 기출. 다음 네 번째 지문.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 아님을 알았다. 진위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거. 그렇게 되면 무효로 처리가 되죠. 그럼 누가 증명한다고? 표의자.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이걸 입증해야죠. 입증 문제. 04번이요. 25의 22의 기출문제. 다음 06번 보실까요? 06번. 비진위 표시에서 진위는 별세개. 여기에 별세개 할까요? 진위란 진정으로 원하는 바를 말한다. 표의자의 생각을 말한다. 원하는 바는 희망사항이다. 따라서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것을 의미한다. X. 바라는 거는 꿈꾸고 희망하는 거죠. 07번. 강박에 의해서 증여 의사 표시를 했다. 강박으로 증여한 거 여기 있었어요.
강박으로 증여를 한 의사표시는 증여의 내심의 효과이사, 증여의 내심의 효과이사가, 즉 진이가 진이를 가지고 한 거예요, 안 가지고 한 거예요? 가지고 한 거죠. 강압일 뿐이지 그게 증여의사를 가지고 한 거예요. 가지고 한 거니까 뭐에 해당한댐?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 안 된다. 따라서 증여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거라고 할 수 없다. 할 수 없으니까 뭐예요? 진이를 가지고 한 것이다. 써보실까요? 진이를 가지고 한 것. 가지고 한 거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다? 비진이 표시가 아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진이 표시를 마쳤습니다. 뒤에 10번 한 번 더 볼까요? 10번 지문 볼게요. 은행 대출 한도를 넘은 갑을 위해 을이 대출 약정서에 주채무자로 서명 날인했죠. 누가 한 거죠? 을이요. 을이 주채무자라고 서명 날인했죠. 바보 같은 놈. 지가 갚을 건데. 그럼 은행 측이 이런 사정을 알았냐 몰랐냐 상관없죠. 알든 모르든 누가 대출금 반환 채무를 줘요? 을이 명의자가. 명의자가 대출금을 갚아줘야 된다. 거기다 하나 더 적어볼까요? 10번 끝에다가. 그럼 이 명의자가 을이 흥부가 대출 서류에다가 가서 지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은 거는 채무 부담 의사가 채무 부담 의사를 갖고 한 거예요, 안 가지고 한 거예요? 가지고 한 거죠. 가지고 한 거니까 비진이 표시가 아니다. 비진이 표시를 엮을 수 없다. 오케이. 별표. 잘 나와요. 10번이. 다음 11번. 상대방이 있는 단독 행위에도 비진이 표시가 적용이 돼야 한대요. 적용될 수 있다. 21에 25에. 12번.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요. 공법행위나 또 하나 어디? 소송행위요. 공법행위, 소송행위, 그 다음에 혼인하고 이혼하고 이런 거는 진위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진위가 없으면 다 무효입니다. 적용이 안 돼요. 다음 13번은요. 대리권 남용 부분입니다. 이거 유추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니까 이렇게 해서 비진이 표시 사안하고요. 기출지문까지 마무리 짓습니다. 자, 두 가지로 압축하셔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비진이 표시의 쟁점은 이거예요. 원칙적으로 어떻게 취급하느냐, 예외적으로 어떻게 취급하느냐 이 부분. 두 번째 맥락은 진위를 뭐를 진위라고 규명을 하느냐, 규명을. 이거냐, 이거냐. 마지막 주로 시험에 물어보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진위를 가진 거냐, 안 가진 거냐. 여기에 집중적으로 포인트를 잡아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강압으로 증여를 한 거. 내가 누군가 강압으로 증여한 것도 진위를 가지고 한 거야. 가지고 증여를 한 거니까 이거는 비진위 표시에 해당 안 됨. 오케이. 중간에 퇴직한 거. 내가 중간에 사직서 제출하고 퇴직금 받고 회사 때려치고 나온 거. 이것도 사직할 의사를 가지고 한 거야. 나 사표낼 의사 가지고 한 거야. 그러면 이것도 비진위 표시로 엮을 수 없다. 그 다음 내가 타인을 위해서 명의를 빌려준 거. 대출 받을 때 명의를 빌려준 것도 내가 대출금 갚을 의사를 가지고 한 거다, 안 가지고 한 거다. 가지고 한 거다. 그리고 비진위 표시로 엮을 수 없다. 세 가지를 꼭 기억해 두실 것. 그 부분이 중요한 출제 맥락입니다. 이렇게 해서 의사표시 첫 번째 주제인 비진위 표시 마치도록 합니다.